2022년 7월 장마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편의점 처마 밑에서 핸드폰 알림을 확인했죠. 배달 플랫폼의 서비스 이름이 바뀐다는 공지였어요. 무덤덤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어차피 1년 전부터 자동 배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름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입었던 조끼, 그때 가졌던 자부심. 그게 떠올랐습니다. 형님, 시대가 바뀌는 것 같네요. 쉼터에 들르니 동료가 쓸쓸하게 웃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쓸쓸함도 잠깐이었어요.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7월, 8월 휴가철이 지났는데도 거리 풍경이 이상했어요.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됐죠.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 웃고 떠들었어요.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핸드폰은 조용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주문이 넘쳐서 이건 가깝네, 저건 좀 멀다 하며 선택하던 게 생생한데요. 이제는 그냥 배차 대기 중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새로운 이름표를 달았지만 정작 그 이름표를 달고 갈 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2022년 하반기는 한마디로 기다림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글자들. 배차 대기 중. 이 화면을 쳐다보는 시간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일을 나와서 앱을 켰는데 첫 주문이 12시 20분에 떴어요. 이게 점심시간이었죠. 재작년에는 11시부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는데 말이에요. 쉼터로 쓰는 편의점의 커피 매출만 올랐습니다. 다들 앉아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었어요. 오늘 몇 건이나 했어? 이제 세 건째예요. 오후 3시인데 3건. 기름값이나 나올까 싶었죠. 작년 2021년에 자동 배차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이 있어도 배정받을 주문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걱정됐어요. 2022년 겨울은 유난히 힘들었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일이 줄어서 수입이 줄어서였죠. 헬멧 안으로 찬 바람이 파고드는데 주문 알림은 울리지 않았어요. 12시간을 밖에서 대기했는데 정산 금액이 1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여기서 기름값 빼고 오토바이 리스비 빼고 식비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편의점 쉼터에서 동료가 심각한 얼굴로 구인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다른 일도 알아봐야겠어요. 밤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생활비는 벌어야죠.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한때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작했던 일인데요. 그게 주로 코로나19 시기에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배차 대기 중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2023년 초에 우리에게는 일거리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주문량이 줄어들자 배달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어요. 2023년 봄, 새로운 형태의 묶음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스템이 최적의 동선으로 여러 건을 묶어서 배정합니다. 공지를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주문이 줄어든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라이더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어요. A 식당이랑 C 식당이 가는 길이 비슷하네, 함께 가면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가능했죠.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이미 묶여진 주문이 배정됐어요. 라이더는 그것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단일 배달 주문은 눈에 띄게 줄었고 앱을 켜면 대부분이 묶음 배달이었어요. 이 동선이 맞나요? 시스템이 배정한 묶음 배달 동선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많았죠. A 식당에서 픽업해서 1번 고객에게 배달. 그런데 이번 픽업 장소가 1번 배달지에서 상당히 먼 반대 방향에 있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묶으면 더 효율적일 텐데. 쉼터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 동선이 라이더에게 효율적인지는 의문이었어요. 시간도 더 걸리고 연료도 더 소비됐죠. 그런데 정산을 보면 더욱 의아했습니다. 묶음 배달 2건의 배달료가 예전 단일 배달 1.5건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고객은 배달비를 절감하고 플랫폼은 한 명의 라이더로 여러 건을 처리하니 운영이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수입 대비 노동 강도가 높아진 느낌이었어요. 엔데믹으로 주문이 줄고 묶음 배달로 건당 단가가 낮아지고 그냥저냥 하루하루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비 무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데 걱정이 됐어요. 배달비가 무료라는 건 고객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쉼터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정책이 우리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플랫폼에서 부담하겠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무료라는 건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고객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부담이 식당이나 라이더 혹은 플랫폼으로 간다는 걸요. 배달 서비스 자체의 가치 평가가 어떻게 변할지 걱정이 됐습니다. 한 플랫폼이 무료 정책을 시작하자 며칠 후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날부터 핸드폰이 활발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료라는 혜택에 그동안 줄었던 주문이 다시 증가했어요. 주문이 많이 늘었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에 뜨는 대부분의 주문이 묶음 배달이었어요. 단일 배달 주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주문이 많아지자 라이더 한 명에게 3~4개씩 묶어서 배정하기 시작했어요. 내 오토바이 배달 박스가 가득 찬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러 개의 음식을 들고 13층, 7층, 5층, 18층, 여러 층을 오르내려야 했죠. 고객들은 무료 배달 혜택으로 주문했겠지만 여러 건이 묶여 있다 보니 배달 순서에 따라 음식이 식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라이더로서는 최선을 다해 빠르게 배달하려 노력했지만 물리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헬멧을 벗고 하루 일과를 정리해요. 오늘은 14시간을 일했습니다. 40건을 배달했어요. 그런데 수입을 계산해 보니 3년 전 10시간 일했을 때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었죠. 2021년 자동 배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일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라이더의 선택과 판단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죠. 2023년 새로운 묶음 배달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라이더의 경험과 노하우가 발휘될 여지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무료 배달 경쟁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배달 산업이 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걸요. 라이더는 그 시스템을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 개인의 자율성은 줄어들고 시스템 의존도는 높아졌다는 걸요. 2021년 말 자동 배차 시스템 도입 후 사고율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죠. 하지만 동시에 라이더의 수입은 감소했고 노동 강도는 높아졌으며 업무의 자율성은 낮아졌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내일도 저는 이 헬멧을 쓸 거예요. 앱을 켤 겁니다. 시스템이 배정하는 묶음 배달 주문들을 받아서 일할 거예요. 그게 2024년 현재 배달 라이더의 일상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저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 파트 6. 월 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 배달 대란.